그러니까 지금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그러면 도시에서 하던 모든 일을 집어치고 일단 산으로 갈게요. 첫째, 산으로 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선 자연하고 대화를 할게. 알겠죠? 자연하고 대화를 할게. 그죠? 안녕하십니까. NGP 특강 야생으로 가는 길에 MC를 맡게 된 노영국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지방 공기가 아주 건조해집니다. 이럴 때 화재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 감기 건강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NGP 특강 주제는 NGP로 본 건강. 네, 오늘도 역시 백석 박경진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시죠. 여러분 다 같이 박수로. 선생님 감기 안 걸리셨군요? 감기 걸렸습니다. 언제요? 한 열흘 됐습니다. 늘 선생님 항상 감기를 우리 몸에 가끔 필요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시더니 손님 치르셨군요. 네. 이번에도 감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요? 네.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강의 들었는데 이제 좀 정리하는 그런 강의예요. 우선 쭉 그동안 제가 뭘 많이 강조했냐 그러면 유전 정보와 뇌 정보가 보는 시각이 반대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 반대되는 것이 선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건데 쓸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밤에 맞게 쓰고 낮에는 낮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뒤집어 써요. 그래서 우선 또 오늘도 이제 정리해 줄 건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 그래도 명언들이라는 걸 잘 들어보면은 뇌 정보로만 해석해서 그 반대 해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가 감기 걸렸는데 이 감기가 뇌정보적으로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뇌정 정보로 봐야만 이것이 꼭 필요한 걸 알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건강 강의 안 되는 사람이 감기 걸려가지고 나와서 강의를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때마침 감기 걸려서 저는 자신있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우선 불교에 보면은 재행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변환되는 겁니다. 안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흐르고 변환되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도대체 안 변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변환되는 사실은 안 변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변해도 다 변했는데 어떻게 너만 안 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고 좋은 말 같이 들려요. 그렇죠? 근데 그 재행무상 모든 변화의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면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세상 모든 것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알죠? 변화는 A 플러스 B가 돼가지고 변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는 유전정보적으로 보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쁜 것을 사랑하면은 나빠지는 거고 좋은 걸 사랑하면 좋아지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행무상이 나쁜 말이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말은 속에 있는 말, 유전정보적인 말이 뭐죠? 세상 모든 것은 사랑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병자가 사랑하면 병든 사랑이고 건강한 사람이 사랑하면 건강한 사랑이고 사랑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사고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만 합니까? 헤어지기도 하죠. 그죠? 헤어지는 것도 변화예요. 그죠? 붙어 있다 떨어지면 변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만났다 헤어졌다 만나졌다 헤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는 게 아니라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사랑한다는 것도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또 기독교에 보면 원죄설이 있어요. 원죄. 원죄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뇌정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지고 어떻게 해서 거짓말하죠? 거짓말하죠? 여러분들이 매일 뭐 먹는 건 살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욕하죠? 남한테 스트레스 주죠? 뭐 죄 천지지. 그러니까 우린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겉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속을 딱 뒤지고 그 죄 짓는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그러냐 그러면 자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죄질 자유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죄질 자유가 없으면 죄를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난 묻고 싶다는 거죠.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은 성자라는 거예요. 그죠? 성자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게 성자예요. 그죠? 성자가 있고 여기 죄를 질 수 있는 자유인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죠? 성자 측엔 못 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유인보다는 성자가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난 100번 죽어도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죄라는 것은 일종의 실수인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실수인데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벌이 와요. 그죠? 시련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죄를 안 짓고 좋은 일만 하면 나한테 편안한 일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복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좋은 거. 그죠? 남한테 자꾸 주기만 하고 좋은 일 하면 나한테 나쁜 일 생길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 창조적인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남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왔을 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그래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뭐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성장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기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잘 보면은 어디에서 성공을 했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럼 고난을 이긴 사람, 고난이 왜 왔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실수해서 고난이 온 겁니다. 노영국 씨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수한 적이 없습니까? 늘 하고 살죠. 네. 연예계도 내 생각에는 네. 그렇게 잘못을 하고 벌을 받고 이긴 사람들이 큰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을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순탄한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느 분야를 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원죄에 시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넌 죄인이니까 넌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니까 벌만 받고 돌아다니면서 용서는 얻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자유인이기 때문에 죄도 짓고 그렇죠? 죄를 짓는 대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거야. 그죠? 책임을 지니까 벌이 오면 그 벌로 이겨가지고 나는 성장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책 제목에다가 신기한 성자라는 단을 쓴 책이 있어요. 그러면 신나게 죄를 짓고 기쁘게 벌을 받고 신기, 그죠? 벌을 받고 그 벌을 이기고 한없이 신기한이죠? 한없이 성장하는 자유인이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기한 성자가 돼야 돼. 그죠? 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뇌정보로만 바라보는 것하고 유전정보로만 바라보는 게 천지 차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종교나 모든 조직 집단에서는 뇌정보적인 거로만 우리를 가리키지 이렇게 내용 깊은 원죄의 가운데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죄설이 어디 나왔냐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 뭐든지 다 해라. 그랬지만 저기 있는 저 먹음직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죠? 그런데 따먹었어. 아담도 따먹고 이브도 따먹었어. 그랬을 때 뇌정보로 보면 저것들은 죄냐? 근데 하나님이면 기뻐하지 않았겠냐? 이게 내 말은. 야, 저놈들이 내가 준 자유를 가지고 잘 써먹는구나. 속으로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벌은 내렸어요. 벌은 내리지만 분명히 자유가 있는 사람은 벌을 이길 능력이 벌을 이길 자유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과 이브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기 선생님 저기 뭐. 시청자께서요 네. 굉장히 이게 민감한 그 문제로 받아들일 것 같은 아. 그런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이제 충분히 선생님 말씀하신 그 죄를 지을 자유 거기에 무슨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사기라든가 그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그냥 네. 그냥 우리가 본의 아니게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가다가 보면은 벌레도 밟아서 죽이게 되고 그렇지. 또 이제 뭐 우리가 먹는 고기 음식 이게 다 생명체들이고 그런 정도의 국한된 한정된 의미의 말하자면 본의 아닌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양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아주 좋은 질문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천태만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를 아무거나 다 져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유인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한 행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굴 죽이잖아. 그럼 나도 죽을 인과응보 법칙 아래서 자유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면은 나도 누구한테 죽임을 받는 데는 그런 것까지 받아들이기 위해서 죽이는 거지. 이거는 남을 죽이고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인과응보 법칙을 모르는 게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뭘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 뭘 밟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는 좋은 일인데 나를 보고 괴로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큰 죄라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중점은 뭐냐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오해하면 오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원죄설에는 자유라는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유를 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뇌정보도 필요하고 유전정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우주 공활한데 지구 하나 믿고 사는 건지 살고 있잖아. 마음 편하게. 그죠? 근데 그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이나 누구한테 당신은 뭘 믿고 사냐고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개 다 대답을 못 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하늘을 믿는다거나. 근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반대되는 것, 다시 말해서 유전정보와 뇌정보가 반대하냐. 그죠? 반대되는 것은 하나로 꼭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 그러면 먹을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안 죽어. 그럼 먹을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먹는 것도 그쵸? 죽기 때문에 안 먹으면 병들기 때문에 하여튼 죽는 것 때문에 먹고 입는 것도 죽기 때문에 입는 거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죽기 전에 나를 연장해 놓는 거예요. 그죠? 자식을 낳아서 나를 연장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우리가 죽는다는 걸 누구나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데 자가용을 딱 1단을 넣고 붕 달릴 때 여러분들은 뭐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술을 믿는 것 같아요? 그거 절대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는 브레이크를 믿는 거야. 그죠? 만약에 달렸는데 쓰질 않고 막 가. 그럼 달리겠어요? 못 달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가는 것은 쓰는 거를 믿는 거 아니에요? 반대 알죠? 그럼 조그맣게 원죄나 자유나 두 개를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죄질 수 있는 습관을 갖기도 했다. 그렇지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을 때 내가 왜 앉아있냐 그러면 움직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딱 앉아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앉았겠습니까? 반대 거 뭐 알죠? 반대 것이 우리가 이건 여러분 뇌가 믿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알고 모르고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알다시피 세월이 자꾸 이렇게 발달해요.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모든 거 우주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우주가 다 지금 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발달해야 돼요? 발달하지 않아야 돼요? 발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000년 전, 2500년 전 사람보다 우리가 유전 정보가 발달됐겠어요? 안 발달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쓴 말보다는 더 좋은 말은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원죄설이라든가 재행무상이라든가 지금 나가면 생사관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다스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마치 밤낮 쓰듯이 혹은 추나 추동을 쓰듯이 쓸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예요. 그럼 도대체 병이란 무엇이냐? 주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유전 정보로 보면은 좋은 것이 뇌 정보로는 나쁘고 뇌 정보로 좋은 것이 유전 정보로는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 그러면 뇌 정보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니까 유전 정보로 보면 틀림없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에 대해서 자세를 알면은 병이 나쁜 점도 보지만 정말 좋은 점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편적이라는 게 나쁜 점만 봐서 우리가 병을 다스리질 못해요. 우선 병을 잘 보면은 첫째, 병이란 무엇인가? 너는 지금 몸을 잘못 쓰고 있다. 잘못 관리하겠다. 어쩌면 뭐 잘못 먹고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죠? 움직이지 않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한꺼번에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잘못 썼을까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대청소 기간이야. 속으로 보면. 몸을 다 청소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제가 감기를 걸리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왔다. 무슨 때가? 몸 청소할 때가 왔다. 그래서 물하고 빗소금을 많이 마셔요. 무지하게 많이 마셨어요. 마시니까는 빠르면 3일, 늦은 건 한 20일 걸려요. 그러면 병이 낫는 건 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뭘 기대하겠어요? 몸 닦아지는 것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걸리면 몸이 많이 들어졌구나. 그동안 산에 못 가고 사무실에서 더러운 공기를 많이 마셨구나. 그러니까 오래 가도 나는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감기라는 것이 작은 병인데 이것이 건강 바로메타예요. 그죠? 안전병 같은데 어떤 사람은 감기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건강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안 걸려서 온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미 자동 게이지가 너 지금 몸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게이지. 그죠? 너 몸 청소할 시간이다라는 게이지가 망가진 거야. 그죠? 그래서 몰랐던 거고 이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나처럼 몸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병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약한 세포는 없애버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암이 될 만한 세포는 미리 죽여버리고 그죠? 강한 세포만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은 그런 방법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어와서 지금 제가 그런데 감기가 들어오니까 첫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머리가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막 열이 나고 지금 그래요? 그 대신 두 번째 누런 코가 무지하게 쏟아져.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이러스가 뇌에 들어가서 내 백혈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싸움하면 양쪽에 죽는 것들이 나올까요? 시체들이 그게 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난 코를 보면 뭘 생각하겠어요? 이만큼 머리가 깨끗해진다. 이만큼 내 세포가 강해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왜 보통 사람은 이 생각을 못 하냐 이거죠? 그럼 그게 바로 유전 정보적 감각이 없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감기는 뭐냐라고 의문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감기는 뭐냐? 그럼 보통 지식인들이 말하는 대로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 들어가서 들어간 뇌정보에 그죠? 이걸 보면 꼭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약을 먹으면 첫째 몸을 더럽히는 거 확실하죠? 두 번째 유전 정보가 몸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결국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바이러스는 조그만 세포에도 유전 정보가 있고 그렇죠? 내 세포에도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그럼 싸움하면 이 전쟁한 기억이 이 유전 정보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긴 경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러면 이 세포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요즘 돌아다니는 그런 바이러스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거야, 그죠?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세포가 점점 발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세포가 발달하려고 그러면 뭐가 발달해야 돼? 바이러스가 발달해야죠? 지금 여러분이 어제도 신문에 났지만 병원에서 항생제로 죽지 않는 병균이 무지무지하게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킨 세포가 이기겠습니까? 훈련시키지 않은 세포가 이기겠어요? 보는 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감기가 나쁜 거예요? 감기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자유가 있고 몸에도, 그죠? 우리가 자유롭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감기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감기 걸릴 일도 없죠, 그죠? 돌아다니면서 일하다 보니까 감기도 걸리는데,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첫째, 약한 세포는 없애버리고 강한 세포를 살려내고,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식이 그래, 단식. 지난번에 얘기했죠? 단식을 우리가 짐승들을 잘 보면, 인간 말고 짐승들을 잘 보면 병이 나면 무조건 단식이야, 그들은.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야, 지금? 약한 세포는, 암이 되고 병든 세포는, 당뇨병 될 수 있는 세포는 다 쓸어버리고, 그죠? 건강한 세포만 살아남고 건강한 세포가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걸 누가 하냐 그러면 세포를 만든 유전정보가 할 거 아니에요? 뇌정보는 세포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건 말되지도 못지만 이해도 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식도 그거죠. 또 그러면 잔병들, 우리가 잔병이 많잖아. 보통 잔병 뭐 많죠? 그런 모든 게 여기에 해당되죠? 예? 그럼 무슨 병이 걸렸든 잔병이 걸리면은 몸 청소 기간이다. 내 세포를 강하게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바이러스도 내가 유전 정보가 초대한 거야. 끌어들이는 거야. 알겠어요? 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 우리가 내 자식을 좀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센 놈을 데려다가 훈련도 시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기 선생님이요. 네. 시청자를 대신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항상 깜짝 놀래고 선생님 그 강의를 들으면은 뭐랄까 급진적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혁명적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굉장히 그 놀랄만한 그런 논리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암이 걸리셨다면은 감기는 우리 몸을 강화시키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반가운 손님으로 받아들인다. 저는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시청자도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암이 걸리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요. 나도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건강관리도 하고 암 걸린 사람 고쳐낸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 내가 암이 걸렸으면 난 어떡할 건가? 그죠? 그럼 난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근데 난 전혀 암에 안 걸린다는 생각은 안 해요. 어쩌면 지금도 암세포가 있다가 그죠? 요번에 감기 걸려서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세포는 누구나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건데 생길 짓을 계속하면 몸 청소 기간을 줬는데 청소 안 하고 그죠? 감기 걸렸는데 약 먹고 이렇게 계속하면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그러면 도시에서 하던 모든 일을 집어치고 일단 산으로 갈게요. 첫째, 산으로 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선 자연하고 대화를 할게. 알겠죠? 자연하고 대화를 할게. 그죠? 무슨 대화를 하냐 그러면 그런 대화를 하겠죠. 내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지금 세상에서 너무 살다가 몸에 암이 생겼다. 암을 딱 보니까 너희들하고 비슷하다. 나무세포하고 비슷하니까. 그죠? 그래서 산에 왔으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좋은 것 중에서 나한테 좀 주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소금 같은 것도 남을 주면서 너 좋은 거 나 좀 주라. 그러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나 사람이나 뭐가 있냐면 기가 있어요. 기 알죠? 기가 있는데 그 기가 나무에서 좋은 기가 나오면 그 기가 나한테 좋은 거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 기를 받을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뇌정보로 살던 일을 정리하고 뇌정보로 하던 이 일을 죄다 정리하고 순수 유전정보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야생으로 하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물, 공기, 소금이 야생성 아니야. 그죠? 야생 먹고, 그 다음에 된장, 간장, 고추장 먹고, 그 다음에 가능한 물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등산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운동을 좀 하겠죠? 요것만 가지고 지금 내가 한 게 뭐냐 그러면 뇌정보를 줄이고, 유전정보가 많이 활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야생으로 많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라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도 한 100일만 지나면 내 몸이 좋아진다는 걸 내가 느낄 것 같아요.